자요 가득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안 닫았어요? 가득이 남보는요 딱 한 번 두 문제 나오고요. 지금까지 한 문제 이상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얘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지역권이라는 것을 문제를 풀었거든요. 문제 풀이할 때 잠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몇 가지 얘기했죠. 강의 들을 때는 잘 뭔가 좀 잡히지 않지만 문제를 풀면은 언제나 간단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조건 기한하고 그다음에 지역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가득이 담보는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 아마 이해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약간요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요 이렇게 왜냐면 이 가득이 담보는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면 가득이 담보 보면 이건 죽은 법이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지금 최근에 10년 사이에서요 감정평가에서 3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른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매년 나와요. 매년. 왜? 퍼센트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15%가. 그래서 특별법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만 죄화정치가 그냥 나오는 것이지 다른 시험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그 새로운 유형의 것이 지문이 새롭게 나와서 그것이 답으로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그리고 최근에 다른 뭐도 없고 뭐죠? 다른 뭐 새로운 판례도 없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셔요. 지금 보면 207페이지에 보면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이라고 돼 있죠. 자 이러면 우리 혹시 어제 이거 했었나요? 환매했었나요? 환매? 아 그래. 그럼 뭐 환매했으면요 지금부터는 뭐 껌값이겠네요. 자 그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비대차, 소비대차에 의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요 매매의 형식을 빌려서 돈을 빌려요. 소비대차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요 이렇게 갑이 돈이 집이 5억짜리인데요 을한테요 2억을 빌리는 거, 이걸 소비대차라고 하죠. 그걸 빌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만약에 돈 못 갚으면은 집으로 그냥 너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변제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약이요. 그리고 나서 을한테요 가등기를 해요. 그럼 이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예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소유권 이전 등기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양도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차익이 얼마예요? 차익이 5억하고 2억하고 차익이 얼마예요? 3억이잖아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이 3억 원의 차익을 을이 갑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갑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명동사채업자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 가담법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경우에 이 차익을 얼마라고 하죠? 3억이잖아요. 이 차익 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을한테. 을로는 반드시 그 차익을 뭐라 한다, 이것을 청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돈을 을은 너는 반드시 갑한테 주고 소유권을 취득하라 이 말이죠. 이걸 가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요 이 3억 원을 어떻게 해서 반환할 것인가, 그런 절차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봐요. 여기 지금 뭐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이러면 몇 번을 얘기했어. 우리가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는 3가지밖에 없다고. 뭐? 매매, 교환, 증여. 처음 들었어요? 뭐 이거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등기를 했다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고. 뭐가 있어야 된다? 매매, 교환, 증여. 매매, 교환, 증여. 이것만 등기했을 때 소유자예요. 그 외에 어떤 이유로 등기했다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는 소비대차죠. 대차는 사용수익 관계예요.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사용하고 수익하는 관계라고. 이런 대차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소비대차라면서 등기했다 해서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다? 이 사람은 그냥 누구다? 담보권자일 뿐이에요. 누가 똑같아요? 저당권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갑을 뭐라 한다? 양도담보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갑이 소유자니까 갑이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 과실이 나오죠. 이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갑이 수취를 하는 거야. 갑이 수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봐봐. 을 앞으로 지금 뭐가 돼 있죠? 등기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하죠? 을이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이것을요 병한테 넘기죠. 병한테. 그럼 이 병은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선의일 때 소유자가 돼요. 누구일 때만? 선의일 때만 소유자. 선의일 때만. 여러분 됐나요 지금요? 이 사람이 선의일 때만 소유자. 이거 법에 딱 나와 있어. 알겠죠? 11조 단서에.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배울 거 이걸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 배웠던 것은 매매의 형식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죠. 여기는 봐. 여기는 돈 안 주면 소유권 넘어가죠. 여기는 어떻게 하냐? 갑이 똑같은 5억짜리를요. 을하고요. 2억에 매매를 해. 매매를 하고요. 을 앞으로 아예 그냥 등기해줘. 집 넘겨줘. 그럼 우리 아예 소유자가 돼. 소유자. 그러면 을은요 여기서 뭘 받아먹어? 월세. 차임을 받아먹죠. 그 다음에 여기요 2억에 대해서 이자가 나와 안 나와? 매매 대금에 이자 나와 안 나와? 이러면 집 팔고 돈 받았어. 내가 내 집 팔았어. 매매 대금 받았어. 돈 받고 그 돈 받은 10억에 대해서 내가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래서 이자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는 소비대차니까 뭐가 있어요? 이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자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못 갚으면 가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자는 주지 않고 이자하고 월세를 과실해가지고 두 개를 뭐 한 걸로 봐? 상계한 것으로 봐. 통친 것으로 봐.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5억 원짜리를 2억 원에 매매를 했잖아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5억짜리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몇 년 안에 다시 사온다? 부동산은 몇 년 안에? 5년 안에. 동산은 몇 년 안에? 3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5년, 3년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사오는 것,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매도담보다. 매매를 통해서 담보의 형식을 매매의 형식을 취했다 이 말이고, 여기는요 담보의 형식을 소유권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에 양도하는 형식,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매매의 형식을 취했다 매도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우리가 환매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그림 한번 봐봐. 박스를 보면 갑이 2억이죠. 5억하고 2억 소비대차, 대물변제 예약하고 을 앞으로 가등기하면 가등기 담보, 등기하게 되면 양도 담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고 누구일 뿐이다, 담보 권자일 뿐이다. 그런데 을이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되어 있는 건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갑이 양도담보 설정자죠. 이 사람이 소유자죠. 이 사람이 뭘 한다? 과실 수취해. 밑에 줄 하나 거죠. 소유자가요 밑으로 줄 거죠. 소유자가요 그래서 뭐를 한다? 과실을 수취하죠. 과실 수취. 그러면요 청산 절차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이전이 돼. 그것은 좀 이따 설명하고. 알겠죠? 자, 그러면요 자 어느 쪽이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돼 있나요? 자, 우선 변제권 거의 지우고 뭐라고 한다? 적용 범위라고 써. 적용 범위 이렇게 가담법의 적용 범위 이렇게 적용 범위 했어요. 우리 우선 변제권이라서 박스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적용 여기 봐봐 이제. 자, 이건 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것은요. 이제 적용 범위는 가담법은요 뭐 이것저것 온 잡탕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소비대차하고 준소비대차. 소비대차가 뭐죠? 소비대차가 뭐가 소비대차예요? 돈 빌려준 거죠? 차용증 쓰고. 준소비대차는 뭐예요? 돈을 빌려준 건 아니죠. 만약에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죠. 강사로 채권이 있어. 돈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한다? 그러면 너 내 강사 채권 1,000만 원인데 돈 빌려간 걸로 치고 차용증 하나 써줘. 그리고 오늘부터 이자 줘. 이렇게. 그럼 돈을 빌려간 건 아니지만 마치 빌려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준소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요 봐봐요. 채무자는 돈을 빌리죠.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차용물의 지급이라고 그래. 채권자는 그걸 뭐하죠? 빌려 주죠. 그것을 대여금 채권이라고 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
그 다음에 등기나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 등기다 등록. 그 다음에 물건에 봐봐. 여러분 잘 봐봐. 이게 5억짜리예요. 근데 빌려준 돈이 2억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이 물건이 채권보다 어떻게 커요 적어요? 크죠. 이걸 초과라고 그래. 그럼 옛날에는 이 돈을 차액을 3억인데요 3억을 을이 갑한테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어요? 안 돌려주고 누가 다 먹었어요? 을이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가담법이 지금부터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적용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간단히 얘기하면 3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어디가 가장 정답이 많으면 이게 1순위, 이게 2순위예요. 이게 2순위, 이게 1순위, 2순위. 정답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담법 소비대 먼저 가등담보는 소비대차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근데 듣고 계시죠? 예, 듣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요. 그러니까 뭐 안 된다? 매매대금 돼야 안 돼요? 매매대금 절대로 안 돼. 의외로 있잖아요. 가등기 담보 있잖아요. 1번은 다음 쪽에서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이 맞는 것 같은 것은 1번 매매대금 채권도 본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알겠죠?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돼. 공사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 안 돼. 뭐 다 안 돼. 쓸데없는 소리 뭐 엄청 많아. 다 안 돼. 그런데 여기서요. 매매대금하고 소비대차가 섞였어. 그러면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 알겠죠? 여기 안 돼요. 매매대금하고요. 소비대금 처음 봤어요. 알겠죠? 안 된다.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은요. 자, 소비대차가요. 봐봐요. 매매대금 없고 소비대차만 있죠? 그러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요. 순수 혈통을 자랑해요. 오직 뭐만? 소비대차만. 다른 것은 안 돼요. 이해됐나요? 그거 하나만 알면 되죠. 자, 거기 한번 봐봐요. 공사대금 안 된다. 매매대금 안 된다. 매매대금 플러스 소비대차 안 된다. 매매대금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소비대차 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 말의 뜻을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봐봐요.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등기 안 되는 거 뭐가 있죠? 점유권 안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안 돼요? 유치권 돼 안 돼? 유치권 안 되죠. 그런데 여기요 봐봐.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은요 권리질권 등기하죠. 등기하는데 이것은요 민법이 적용돼. 민법이 적용되고요. 가담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은 등기를 하지만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뭐가 나왔다? 전세권이 나왔어. 전세권 줄거 봐. 3번에 전세권은요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담법 적용돼 안 돼? 안 돼.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냐? 고려청자 나왔어. 고려청자는 뭐예요? 동산이죠. 등기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안 돼. 고려청자는 등기 등록을 안 하니까 안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예약 당시 목적물에 가해. 이것이 봐봐요. 이것이 이거보다 초과해야 돼. 이건 볼까요? 이건 어떻게? 이건 5억이에요. 근데 빌린 돈을요 6억을 빌렸어. 6억을 빌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5억인데 6억을 빌렸어. 그럼 어떻게 돼? 이런 경우는요 이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아니 여러분 뭘 생각을 해? 여러분 집이 5억짜리인데요 은행에다 돈을 6억을 빌렸어. 그럼 잘했어 못했어? 잘했죠. 경매되든 말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5억짜리를 가지고 돈 얼마나 판 거나 마찬가지요? 6억에 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이건 미달이죠. 미달. 이런 경우는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없어. 우리나라는요 국회의원만 다 죽으면요 평화로운 나라가 돼요. 알겠죠? 자 여기 오면 이게 값이요. 값이 5억이죠. 5억이고요. 이거 얼마죠? 2억이죠. 됐죠? 그럼 여기가 2억인데요. 여기가요. A 선순위가요 4억이 있는 거야. 4억이. 근장이 4억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선순위는 더하는 거예요. 선순위는 더해. 더하니까 얼마 돼요? 6억. 얼마 돼요? 5억. 그러니까 초과다 미달이다? 미달이죠?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값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값은 6억이 빌린 거랑 마찬가지죠. 후순위는 더하잖아. 후순위. 제일 중요한 것은 후순위. 후순위는 더한다 안 더한다? 안 더해. 누구만 더한다? 선순위만 더한다. 거기 한번 봐봐요. 선순위가 있으면 두 개가 6억이고 5억이죠. 그걸 미달이라고 그래. 적용 안 되죠? 맨 밑에다 써. 맨 밑에다 뭐라고 쓴다? 맨 밑에다 여기요. 후순위 채권은 포함한다 안 한다? 후순위 채권은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누구 거만 포함한다? 선순위만 포함해. 선순위만 포함해. 자 됐나요? 자 오케이. 자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근데요, 야간반 여러분들이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학습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 그게 아니고, 이게 보통 다른 데 가서 강의하면 야간반은 강의를 못 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나서 눈을 지그시 벽을 바라보면서, 알겠죠? 알겠죠? 다른 사람은 절대 사람을 들여다보지 않죠. 그리고 일단 진도로 막 나가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강의하다 보면 야간반은 이미 끝났는데 주간반은 강의가 안 끝났어. 알겠죠? 뭐 보통 다 그렇죠. 야간반이 항상. 그렇죠? 자, 그런데요, 여기 봐봐요. 용어 정리. 자요, 용어 정리요. 용어로 정리하면요, 봐봐요. 여기 건물이 얼마짜리죠? 5억짜리죠. 5억이죠. 여기 을이죠. 얼마죠? 2억. 이거를 뭐란다?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죠. 가등기 담보 이렇게. 자, 됐죠? 여기 봐봐. 여기 A죠. 근저당. 여기죠. B. 여기 C죠. 여기는요 저당권. 여기는요 전세권. 이렇게. 잘 봐. 여기요, 이 사람 누구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 사람들 한꺼번에 묶어서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자 등이라고 그래. 채무자 등. 이렇게 용어가 딱 나와 있어요, 법조문에. 알겠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선순위. 밑에 있는 걸 뭐라 한다? 호순위.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 선순위는 언제만 필요하냐? 선순위는요, 선순위는 청산금 결정 시, 청산금을 결정을 할 때요, 이 선순위 것은 포함해. 선순위는 포함해. 청산금 결정을 할 때. 그런데요, 청산금 결정할 때 후순위는요, 후순위는 청산금 결정 시. 청산금 결정 시는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뭐라 나온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면요,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우리가요, 청산금을 결정을 할 때 물건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을 공제한다. OX, X란 말이죠. 모든 채권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누구만 공제한다? 가등기 담보하고 선순위권만 공제하는 것이고, 후순위는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을 잘 알아야 돼.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요, 이 가등기 담보 이제 용어 정리가 끝났죠? 선순위, 후순위, 채무자 등. 이렇게. 채무자 등은 누구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여기가 이제 청산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 그것은 12조. 우리 민법 1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선택해라. 선택해라. 이렇게. 어떻게 선택해라? 귀속청산. 그 다음에 경매. 이렇게. 딱 둘째.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상 청산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귀속청산, 하나는요 뭐? 경매. 그럼 귀속청산이가 뭐냐? 귀속청산은 이게요, 갑의 건물이 5억이죠. 5억인데 을한테요 얼마를 빌렸죠? 2억을 빌렸어.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라고 그랬죠? 3억이죠. 이 3억 원을 을은 갑한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냥 소유권을 다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동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건물이 많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것을 청산금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돌려주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귀속청산은 이 을이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 이 말이지. 이거 이 3억 돌려주고, 2억은 원래 빌려줬으니까 3억 돌려주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귀속청산이라고 해요. 알겠죠? 이러면 귀가한단 말 들어봤죠? 귀가는 어디로 귀가하는 거예요? 옆집으로 아니죠. 옆집으로 아니에요. 집으로 귀가하는 거, 돌아가는 거죠. 그걸 뭐란다? 귀가라고 하죠. 귀속은요, 나한테 속한다며. 나한테. 그 다음에 경매는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집이 필요가 없거나 내가 먹으려면 매매대금 3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3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먹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매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경매는 누가 경매하는 거죠? 고가가 하는 거죠. 그것을 뭐란다? 공적 실행이라고 그래요. 공적 실행. 이걸 뭐란다? 팔죠. 파니까 그것을 처분청산이라고 해요. 처분청산 또는 처분정산. 이렇게 팔아서 돈으로 갚겠다 이 말. 돈으로 5억이 나오면 너 3억 주고 내가 2억 갚겠다 이 말이죠.
귀속 청산은요, 귀속은 내가 직접 먹어버리는 거죠. 3억 주고. 그건 개인이 먹는 거죠. 개인이 하는 거죠. 이것을 뭐란다? 사적 실행이다. 개인이 아니라 사적 실행이다. 국가가 하니까 뭐라고 한다? 공적 실행. 국가가 어떻게 한다? 처분해. 경매는 뭐죠? 파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처분 청산이라고 그래.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청산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이것은 뭐다? 12조에서 선택해. 누가요? 채권자.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 채무자가 선택한다고 틀렸다고. 아니, 난 이런 건 이해가 안 돼. 물론 좋아. 용어 정리니까. 아니, 우리가 청산 방법을 어떻게 채무자가 선택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 지문을 딱 읽을 때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그게 안 들어오죠. 누구의 선택 뭐 이런 게 뭐가 눈에 들어오나요? 큰 중요한 용어 단어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채권자가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채무자가 선택을 해서 틀린 걸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청산 절차는 겁니다. 절차는 어떻게 한다? 절차는요, 귀속 청산은 가담법이에요. 3조 이하의 규정을 3조 이하 이렇게. 경매는요, 경매는 여러분 가담법 3조 이하. 경매는 그것은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어요. 민사집행법에. 여기서 문제. 그럼 여러분요, 이것은요, 여기서 문제. 귀속 청산이 시험에 잘 나오겠어요? 경매가 시험에 잘 나오겠어? 귀속 청산이 시험에 잘 나오겠어? 경매가 시험에 잘 나오겠어? 우리 지금 무슨 법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절차가 어디에 돼 있어? 경매는 어디가 돼 있어? 민사집행법이고 귀속 청산은 어디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담법이 시험에 나오죠. 알겠죠? 귀속 청산 시험에 나온다. 자, 밑에 한번 봐. 박스. 자, 207페이지 맨 밑에 박스. 여러분요, 청산 절차가 아니고요. 그러면 절차를 지우고 방법이라고 써. 방법. 청산 방법은 귀속 청산하고 경매가 있어. 절차를 방법으로 바꿔. 절차를 뭐로 바꿔요? 방법. 그럼 이 밑에 오른쪽에 방법을 뭐로 바꿔요? 절차. 청산 절차는 가담법에 나와 있고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어. 절차가.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지금 다 했어요? 했어?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왼쪽 봐. 왼쪽 그림 봐봐. 그 위에 그림. 여기 채무자 등 돼 있죠? 채무자 물상보증 제3시기간 묶어서 채무자 등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를 기준으로 그 위에 있는 것은 선순위, 밑에 있는 것은 후순위. 후순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청산금 결정 시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청산금을 결정할 때 모든 채권을 공제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이제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책이 다 있으니까. 자요. 자, 그러면 여기요. 그러면요, 거기 공적 실행 처분 청산 딱 돼 있죠, 다. 자, 이제 여기 한번 봐봐. 자, 여기요. 여기서 보면 선순위 없다고 보고, 이제 선순위 없다고 보고, 이 상태에서 가등기 담보는요,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6월 1일이 변제기예요. 돈 갚아야 되죠? 여기는 후순위죠? 후순위잖아요. 가등기보다 밑에서 후순위죠? 여기는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10월 1일 날이 변제기죠? 그러면 10월 1일 날 뭘 해야 돼요?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지 알겠죠? 얘는 언제 하고? 6월 1일. 얘는 언제 하고? 10월 1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밤. 자, 변제기 후. 변제기 후. 변제기 언제죠? 여기 6월 1일 후. 알죠? 변제기 후. 뭐를요? 청산금을. 거기 다 나와 있죠? 청산금을. 누구한테요? 거기 보고 얘기해.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죠? 통지가 가고 난 다음 몇 개월? 2개월. 2개월이 기간이 만료되죠? 만료되면 뭐를 지급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여기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뭐를 하고요? 돈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양도담보의 경우는요? 양도담보는 언제요? 즉시로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게요, 절차예요. 이게 끝이에요. 다 됐다고. 알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죠, 몇 개. 그런데 그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 자, 지금 더 봐봐. 자, 언제? 변제기 후 뭐를? 청산금을
청산금이 뭐죠? 여기요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죠? 3억. 3억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해.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 2개월을 기다려. 그리고 청산기간이 뭐가 돼? 만료가 돼. 그러면 청산금을 뭐라고? 지급하고 그냥 빨리 가요.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뭐라고? 본등기를 하고 빨리 가라고. 양도 담보의 경우는 뭐라고? 즉시로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해. 왜? 이미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 아까 우리 말을 해야죠. 가등기 담보하고 양도 담보 차이가 뭐예요? 양도 담보는 이미 아까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되어 있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즉시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등기 담보는요 아직 등기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본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 이제 여러분들 이걸 문제하고 풀면 더 간단한 건데요. 지금 뭐 그러지 못하니까 봐. 이거 쭉 절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절차가 지금 돼 있죠. 자 쭉 절차가 지금 돼 있죠. 그럼 잘 봐. 변제기 후라고 돼 있나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러니까 하나라도 없으면 무조건 무효가 돼. 엄청나게 간단하죠. 그럼 봐봐. 내가 왜 이걸 절차를 암기하러 가냐? 문제가 나온다고. 봐봐. 이게 본등기를 언제 하냐? 본등기는. 본등기. 자 지금부터 시작해. 자 본등기. 본등기는요 봐봐요.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 해야 되죠. 청산금 지급 없이 본등기 한다. 무효. 여기요 기간이 만료되고 난 다음에 본등기 해야 되죠. 만료되기 전에 본등기 했다. 무효. 통지해야 되죠. 통지하지 않고 본등기 했다. 무효. 채무자 등에게 한 사람이라도 누락됐다. 누락.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누락되면 돼 안 돼? 안 돼. 누락됐다? 무효. 본등기해도. 청산금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무효. 변제기 전에 했다.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이거 무효가 돼.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절차를 암기해야 되겠죠. 자 그럼 봐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 무효죠. 무효인데 다시 청산 절차를 거쳤어. 그러면 어떻게 돼? 유효. 알겠죠? 다시. 원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 유효. 이해됐나요? 다시 봐봐. 봐봐. 우리가 이것은 절차만 잘 암기하면 된단 말이죠. 자요. 물론 이거 말고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 암기예요. 그것은. 아시겠죠? 자 보시면 먼저 변제기 후 돈 갚을 날짜가 지나야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돈 빌려주면 바로 계약을 이러면 중도 계약하죠. 매매 계약. 중도금 안 준다고 해서 바로 계약 해지 못해요. 중도금 안 주네? 나 너 계약하지 않아. 그건 안 돼요. 중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 준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도금이 1억이다. 그럼 1억을 바로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한 열흘 정도 말미를 줄 테니 그때까지 그러면 돈 갚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가지고 돈을 갚지 않으면 그때 먼저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변제기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거예요. 이 변제가 지나죠. 그럼 최소한 몇 개월을 보장해 줘야 돼? 2개월. 2개월의 기간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럼 2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돈을 어디서든지 구해서 돈을 갚고 말소를 청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2개월의 기간을 단축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무슨 규정 위반? 강행 규정 위반.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다시 뭐라 한다? 변제기 후 뭐를? 청산금을 누구한테?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몇 개월? 2개월의 기간이 지나 2개월. 그리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 한다? 본등기를 한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가. 그런데 문제는 항상 청산금이 더 중요해. 청산금은요 웃겨. 이 법이 얼마나 웃긴가 봐요. 지금부터 주관적 평가를 해라. 그 다음에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에 미달돼도 괜찮다. 자, 이 말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요. 이 건물이 원래 이 건물이 얼마짜리? 5억짜리예요. 그러면 내가요 을이 2억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청산금 얼마예요? 3억.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을이 주관적으로 평가한다고. 주관적으로. 그럼 을이 뭐라 한다? 너 물건은 2억이다. 내가 빌려준 돈 2억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청산금 있다 없다? 없다. 0이다. 꽝이다.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 주관적 평가.
그럼요, 객관적으로 객관적 가치에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미달이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괜찮으면 그냥 지나가야 되잖아요.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놓고 나서 뭐라고 했냐? 또 갑은 자신의 물건의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을에게 주장을 해서 을한테 다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런 법을 가지고 누가 이걸 하겠냐고. 아니, 그냥 주관적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다 감정 평가를 하라고 그래. 감정 평가는 감정 평가사가 있잖아요. 아, 그냥 감정 평가사한테 평가를 맡기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 지금 청산금이 있어 없어? 없죠. 지금 청산금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돼?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통지를 해주라 이 말이죠. 통지를 그래도 해주라 을은 갑한테. 왜? 그래야지 그러면 갑이요 생각할 때 오, 이건 아닌데 싶으면 2개월 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빌려서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지해 주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얘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멍청할 수 있잖아요. 5억짜리 이제 7억이다. 7억. 내가 빌린 돈은 얼마다? 2억이다. 그래서 청산금 얼마가 나왔어 지금? 원래는 얼마 나와야 되는데 5억이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지금 청산금 통지를 했죠. 청산금 통지를 한 번 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을은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갑은 청산금 통지가 잘못되면 다시 평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을은 통지 잘못하면 다툴 수 없다고. 법에 남아있어. 다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법을요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 법을 우리 사법, 죽음법인데 만약에 이 법을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또 명동 사채업자가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다시 일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은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다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청산금이 없어도 뭐 한다? 통지한다. 한 번 통지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 아시겠죠? 거기 봐봐. 주관적 평가, 객관적 가치에 미달돼도 된다. 별별 돼 있죠? 별별. 청산금이 없다. 없다고 통지. 청산금 통지했다.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자, 밑에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본등기를 격려하면 무효이나 다시 청산 절차 거치면 거기 줄거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 뭐가 된다? 유효. 채무자 등에게는 한 사람이라도 뭐 하면 안 된다? 누락되면 안 된다.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2개월이다. 단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개월 기간이 끝나죠? 만료되면 반드시 뭐를 지급해야 된다?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기 이제 다 지워도 되죠? 너무 머니까요. 여기서 해. 여기 봐봐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5억이죠. 5억이면 을이요 2억을 빌려줬죠. 가등기예요. 가등기 얘가요. 가등기 여기가요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여기는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는 전세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이 사람은 뭐라 한다? 후순위죠. 후순위요. 여기 2억이죠. 여기 이 사람 1억이고요. 여기 이 사람 1억이에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차액이 얼마죠? 차액이 얼마죠? 3억이죠. 3억을 말한다? 청산금이죠. 청산금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을은 자기 것만 뺀다겠죠. 후순위는 안 뺀다겠죠. 자기는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죠. 이 사람은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란 말이죠. 변제기 후에 청산금 통지가 7월 1일이에요. 그럼 2개월이니까 9월 1일날 끝나잖아요. 9월 1일날 청산 절차가 끝나죠.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경매하는 것과 똑같이요. 가등기 담보 이하는 모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려. 다 없어지고 이 청산금 3억을 가지고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이 후손이들한테는 청산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봐, 청산금 3억이면 봐봐요. 이 3억 중에서 3억을요, 만약에 을이 갑한테 줘봐. 갑한테 주면은 갑이 그 3억 받아가지고 이 A하고 B한테 1억씩 갚아야 되는데 갚는다, 갚지 않는다? 갚지 않죠. 바로 그냥 어디 간다? 필리핀 간다. 댕기열, 알겠죠? 그래서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 목박 짚고 들어온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돈 3억 원을 어떻게 한다? 3억 원을 갑한테 주라고 해야 돼? 주지 말라고 해야 돼? 주지 말고 우리한테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은 청산금을 갑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A하고 B한테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려면 청산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여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언제 격리하죠? 언제? 10월 1일 날 격리하죠. 그런데 청산 절차는 지금 언제 끝났어? 9월 1일 날 끝나버리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둘이 짜가지고요, 야, 그냥 청산금 2억이라고 해, 이렇게. 그럼 청산금 없다고 해. 그러면 3억 남죠. 그럼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그러면 의리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짜가지고요, 둘이 숨지기고 있죠. 2개월만 끝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2개월이 끝나가지고 청산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사람들 다 없어지고 돈도 못 받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그러면 이 사람 언제요? 10월 1일 날 자기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9월 1일 날 끝나버리잖아. 9월 1일 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코 베가 버린 거잖아요. 옆에서.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이 뭐라고 했냐? 일단 갑이 의리갑한테 청산금 통지를 했죠. 그러면 지체 없이 후순위한테 통지해야 돼. 청산금이 얼마나고. 그러면 후순위가요, 청산금이 3억이다. 그러면 9월 1일 날 끝나구나. 그러면 뭘 한다? 후순위가 을한테 통지하겠죠. 그러면 그 9월 1일 날 끝나면 청산금 중에서 내가 받을 것이 1억이 있으니까 나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후순위한테 줘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청산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게 5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청산금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억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9월 1일이 지나면 끝나버리잖아요. 자기는 언젠데? 10월 1일인데. 그럼 10월 1일까지 기다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 법에 뭐라고 돼 있다? 우리 법에 후순위는 반드시 2개월 청산 기간 내, 언제?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청산 기간 내, 그 다음에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기 언제예요? 10월 1일. 변제기 전이라도 자기 억울하면 경매 청구할 수 있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왜요? 이 사람이 10월 1일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언제 끝나니까? 9월 1일 끝나니까. 그럼 좋아. 그러면 경매를 한번 하자. 왜? 청산금이 왜 한 푼도 없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경매를 하자, 이렇게. 그래서 경매를 딱 하죠. 경매를 청구했단 말은 후순위가 지금 이 절차가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못 됐다는 거예요? 잘 못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가 딱 들어오면은 본등기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경매로 가야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본등기를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냐, 경매 청구를 언제 하냐? 이 기간 안에만 청소하니까. 청산금을 지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지체 없이 후순위 청산 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기 후 그러면 안 돼. 항상 변제기 후라고 나와. 청산 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경매를 청구하면 뭘 할 수 없다?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청구할 수 없다. 됐죠 지금? 그 다음에 맨 밑에 경매. 만약에 이제 이것이 이제 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뭐를 해야 되죠? 경매할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봐, 잘 봐봐.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요 2월 1일 날 갑한테 돈 2억을 빌려주고 가등기 했어. 가등기 담보.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이걸 가져오지를 못하고 이것을요 10월 1일 날 이 을이요 경매를 청구해. 그럼 경매를 청구하면 뭐라고 했냐? 판례가 뭐라 했냐? 경매를 청구하면은 가등기 담보로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 법에. 경매를 청구하면 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봐. 문제는 경매는 10월 1일 청구했고 가등기는 2월 1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본다?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본다? 2월 1일부터 저당권으로 봐. 2월 1일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2월 1일부터 저당권이냐? 만약에 10월 1일부터 저당권으로 봐봐. 그러면 내가 순서가 내가 1번에서 몇 번이 돼? 꼴찌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 청구 시 저당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 담보 설정 시 저당권으로 본다, 이 말이죠. 가등기 담보 설정 시 저당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는 어떻게 되죠? 가등기 담보는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요 언제나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소멸한다 했죠? 그 다음에 경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하는데 경매가 되면은 채권 신고 밑에 줄고 채권 신고를 해야 돼. 채권 신고 207페이지
채권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아. 반드시 채권 신고해야 돼. 3번이라 하나 더 써. 3번. 우리가요, 담보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적 가등기인지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한다.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 그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가등기는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순위보전적, 하나는 담보가등기 두 개가 있단 말이죠. 뭐라고? 하나는 순위보전적, 하나는 담보가등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요, 어떻게 하냐? 너 그럼 가등기 할 때 뭐 때문에 가등기 했어? 물어보죠. 나 매매하고 가등기 했는데 순위보전적. 여기 돈 빌려주고 소비대차 돈 빌려주고 가등기 했는데 가등기 담보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한다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지금 이해되셨나요? 뭐란다? 가등기 담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잠깐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